근대화, 민주화, 6.15 하는 가운데 서양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웠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서양이 하는 민주주의를 갖다가 왜곡해서 배운 겁니다. 왜곡. 그래서 서양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왜곡했나? 내가 정치학을 하고 세계 도처 정치학회를 가보고 서양 정치학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알게 된 데는 적어도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민주주의. 영어로 뭐라 하냐, 민주주의. 예?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이 글자대로 하면 백성이 주인이다. 모든 유권자가 주인이다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를 잘 하는 서양은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첫째,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 첫째, 히랍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리스 내려오는 철학적 사고 중에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가 발달되어야 민주주의를 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논리적 사고, 국민들이 합리적 사고, 쉬운 말로 하면 과학적 사고가 잘 되어야 민주화를 하는데, 한국은, 우리나라 사회는 논리성이나 합리성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예? 별로 없어요. 없고 전부 다 사람을 만날 때도 저놈은 재수없는 놈이니 그냥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내가 꿈을 잘못 꿨더니 저놈을 만났다고 한다든가, 또 결혼을 하는데도 상대방의 인격을 봐야 되는데 집안이 어떠냐, 저 집안에서 무엇이 어떠냐 이런 걸나 보고 앉았고, 논리적, 합리적 사고를 하는 능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은 민주주의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하다, 이게. 두 번째는 서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의견이 똑같나요? 틀릴 때도 있나요? 틀릴 때가 있죠. 다시 말하자면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다시 말하자면 여당과 야당이 의견이 다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견이 다를 때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하고,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되죠.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요렇게 하자 해가지고 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특히 국회, 여당과 야당이 뜻이 다르다 하면은 어떻게 하나요? 예? 막 멱살 잡고, 또 공중부양한 놈도 있고, 최루탄을 막 쏘는 놈이 있고, 문을 때리 잠그는 놈, 도끼로 가서 부수는 놈,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결론을 내냐, 이거지.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이걸 기대하는 사람이 어리석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어려운 두 번째는 의견시에 이런 걸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개인적으로도 나는 그렇다고 봐요. 국회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지간에도 한 사람은 오늘 막 시간도 있고 하니까 남한산성으로 놀러 가자. 또 한 사람은 그럴 게 아니라 차라리 그만 한강변에 가가지고 소주나 마시자. 견해가 같나요, 다르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멱살을 잡고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이가 타협을 하고 여러 가지 서로 주장하는 걸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차라리 남한산성도 못 가고 또 한강에도 못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집 앞에 강물 앞에서 고기나 못 놓고 이걸 하자든가 타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내가 관찰해 보면 부부 간에 타협이 잘 안 돼요. 부부 간에. 안 되고, 남편은 요렇게 하자 하면 부인은, 반드시 반대. 시끄럽다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하고, 이러니까 타협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조건이 뭐냐 하면은, 민주정치라 해가지고 한국인 5천만이 정치하러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국회에 갈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대의제도라 그러죠. 대의제. 누구나 아시는 말. 그걸 갖다가 representative system이라고 그래요. representative.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모두가 정치하러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대신 가면 좋겠다. 그걸 투표로 뽑는 게 대의제도라. 그걸 뽑아서 보내는 게 국회에 보내고 의회에 보내고. 그 대의제도를 하려면은 여기 5천만 강서에 몇만 명일지 모르지만은 전부 다 무조건 뽑을 수는 없으니까 서양의 민주제도를 하려면은 대의제도를 하기 위하여 정당 정치가 발전돼야 됩니다. 정당. 폴리티컬 파티가 발전돼요. 민주주의를 했다 하면은 대의제도를 하기 위해서 정당이 생겨나가지고 정당이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해서 정당에 걸린 그 출신 사람들에게 표를 던져서 하는 게 정당 제도예요. 그 민주제도를 하려면 정당 제도가 발달돼야 돼. 그럼 미국도 무슨 정당이 있나요? 미국의 정당이. 민주당, 또 공화당. 그렇잖아요. 또 그 외에 얄궂은 정당이 조금 있다가 없어져 그랬는데. 주로 민주당, 공화당이 100년 이상 연결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뽑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나요? 정당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당이 오래 지속되나요? 이게 깨지고 일어나요? 주로 많이 깨져. 그러니까 해방 후에 오늘날까지 정당이 몇 개가 깨진지 몰라. 그래서 이와 같이 정당이 자주 바뀌는 데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제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이거는 중대한 사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은 정당 제도를 오래 지속해야 돼. 그래서 그 정당마다 정강이 있어요. 정강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당에서 잡으면은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 정강이 돼 있거든. 그 정강이 돼 있는데 노동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재벌에게는 어떻게 하고 초등학생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돼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바뀌다가 새로 생겼다가 자꾸 이러니까 정신이 없이 그 사람들이 투표할 때마다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표를 얻으려면 유권자한테 가서 어떻게 하나요? 달콤한 소리는 다 하죠. 가령 충청도 영기에 가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예? 서울을 이리 가져오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럼 표는 거기서 나오긴 나와요. 또 어떤 자들은 말하자면 뭡니까?
무상급식을 해주겠다. 초등학교에. 지가 지도는 한 푼도 안 낸 놈이 무상급식을 하겠다. 또 대학생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주겠다. 온갖 좋은 소리를 다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좋구나 해가지고 표를 던지면은 당선돼요. 때문에 나중에 책임을 지나요, 안 지나요? 예? 책임은 안 져요. 언제 그런 말 했다 하면 글쎄 내가 그런 말 한 같기도 하고 안 한 같기도 하고 이런 소리나 또 실실하고 앉았어. 누가 또 녹음을 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섣부르게 정당도 확립 안 되고 하는 나라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심지어 일본도 자민당까지는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라 하는 게 나타났어. 오사와 이치로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일본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이. 흔들려 가지고는 지금 말 들어보니까 오늘 누가 나한테 보내주어서 미국서 보내주어서 일로 봤는데 일본에 빚이 엄청나게 많단데요. 일본에. 그 일본도 지금 큰일 난 모양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중국은 잘 되는 줄 알고 있죠. 중국도 지금 엉망이 모양이네. 엉망이 모양이야. 그리고 왜냐면 인심을 쓰려고 막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가는 데마다 또 좋은 소리는 다 하고 돈은 모자라니까 나라에서 빚을 막 갖다 쓰고 결국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제도가 정당 정치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디모크라시,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또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법을 존중해야 돼요. 로. 법을 존중하는 나라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정된 법은 소크라테스 말처럼 악법도 존중해야 돼요. 악법이라. 일단 제정된 법은 존중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하면 도둑질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안 해야 돼요. 그 거짓말이나 실실하고 사기나 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존중해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서양서는 법에 대한 존중은 엄청나게 합니다. 법에 걸리는 짓은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미국도 데모는 해요. 하지만은 미국서는 이 데모하면 경찰이 가가지고 선을 꺼놓습니다. 폴리스 라인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건너오지 말아라 꺼놔요. 줄을 꺼놓거든. 그러면 만약에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꺼놔도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경찰이 그대로 쏘아서 죽여버려요. 그래도 꼼짝 못하게 돼요. 그 법을 그만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데모를 하다가 경찰이 요는 들어오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어쩌죠? 경찰을 갖다가 막 목을 잡고 때리고 이러죠? 그걸 민주주의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합니까?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국가 안보가 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국가 안보. 국가 안보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민주주의를 해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옆에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막습니까? 어떻게 막나요? 에? 군대가 막 동원되고 또 민방위가 동원돼가지고 막아야 되죠. 에? 그런데 안보가 보장 안 됐는데도 민주주의 한다고 적은 쳐들어오나 마나 막 싸우고 있어 국회에서. 적을 보고
저 사람들의 본 뜻은 안 그럴 끼다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온다 하고, 요새 그런 것들이 있죠. 북한이 우리를 위해서 저래 했지, 어찌 같은 민족이 그러겠나, 이렇게 말하는 놈도 있어요. 또 광명성인가 뭐 써왔죠. 그걸 당연히 우리는 안 되는 건데, 또 어떤 북한에 갔다 온 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를 쏘올 이유가 있어 쏘았겠지, 이런 소리를 또 실실 하고 있어. 그런 대학도 좀 있어요. 며칠 후에 세미나 한다고 나한테 연락 왔대. 그 대학에 가보면 북한도 무슨 이유가 있다고, 말 못할 이유가 있어. 그럼 우리가 봐줘야 된다고 이지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국가 안보가 보장이 안 되면은 민주주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민주화만 외치고 거리에 막 붉은 띠를 들고 나가고 돌을 던지고 했죠. 또 어떤 것들은 재벌집을 막 불태운다고 들어가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민주화를, 겉으로는 민주화가 됐어요. 그런데 막대한 부작용이 또 온 겁니다. 막대한 부작용. 그러니까 근대화는 뺨치는 그런 부작용이 민주화로 인해서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이어서 나와서도 알겠지만 여야가 정말 애국적으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 이래 해야 돼. 그건 안 하고 멱살잡이나 하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래 싸우다가 어찌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공중부양도 하고 박치기 하고 이래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부작용은 국회가 저래 싸울 바에는 국민들이 볼 때 우린들 왜 못 싸워 해가지고는 어린 초등학생도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 잘 지내질 않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싸우는 거야.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정치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지 이익을 차려야 됩니까? 예? 겉으로 말로는 애국심이 있고 막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 따라가 보면 어떤 짓을 합니까? 예? 큰 소리 친 사람일수록 나쁜 짓은 더 해요. 다시 말하자면 부정부패를 하고 이러다 정치용으로 공공재의 뭐입니까? 사물화라고 그럽니다. 공공재의 사물화라 그래요. 영어로는 privatization of public goods라고 그래요. public goods. 이건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한강에 다리를 놓는데 어디를 놔야 되냐 이거지. 어디를 놔야 된다 하는 거는 정말 놔야 될 자리에 놔야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정치인이나 행정관료가 무슨 생각을 하면 잡념을 가져요. 그래 어떤 잡념을 가지게 되나요? 그러니까 누가 공사하는 사람이 돈이나 막 1억짜리를 갖다 몇 개 다발로 가져주면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양대교 같으면 지금 요 자리로 놔야 될 것 같으면은 고리 안 놓고 저 밑에 뭐 이상한 데 놓는다든가. 다시 말하자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말 나라가 필요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권을 주는 사람,
돈을 주는 사람에게 결정하는 공공재의 사물화 현상이 우리나라에 만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특히 오늘날 정치인이나 관료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먹고는 딴짓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줄줄이 잡히들어간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 않나요? 그건 전부 남 모르게 먹었는데 또 한국의 특징은 준 놈이 가만히 있어야 되죠.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예? 꼭 또 줬다고 그래. 이게, 그래, 한국서는 지금 정치인들하고 고급 관료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당신네들이 몰래 받아도 이제는 꼭 밝히게 돼 있으니까 그래 알아라고. 근데 꼭 밝히게 돼 있어, 한국 사람들이. 왜냐면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지. 그래서 공공재의 사물화 현상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도 정책 결정이 꼭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표를 위해서 그때 눈앞에 이익을 노리는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점점 나라가 망해가게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두환 쭉 독재는 했다 하지만은 나라 경제가 잘 돼 왔었죠. 그런데 박정희 때는 68불이었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예? 2만 3천 불인데 이게 김영삼 때 된 게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내려갈 파이 잘못하고. 다시 말하자면 민주화 한답시고 하니까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있는데 못하고 내리막길로 들어가는 현상이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히 민주화 운동을 이래 하니까 누가 민주화 운동을 하나 하는 걸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누구죠? 예? 누가 제일 관심 있게 보나요? 국민이 그래 보나요? 예? 예? 북한의 김정일이, 김일성의 김정일이 이것들이 제일 매일 텔레비를 봐요. 봐가지고 누가 서울대학이나 데모를 하러 나오나 그걸 막 꼭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인상 나쁜 놈을 골라요. 눈도 막 째주고, 예? 이런 걸 골라가지고 북한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몰래 가요. 그때 갔다 온 사람도 여기 있었죠. 그랬었죠. 북한에 가면 또 대접을 해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인질로 만들어서 보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화 과정에 한국의 정치판에 많은 북한의 스파이, 다시 말하자면 친북 인사가 종북 세력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을 파괴하고 있어. 그 파괴를 그냥 강화문을 때리 부시는가 혹은 가양대교를 때리 부시는 게 아니라 한국 자체가 유지하지 못하도록 각종 이걸 만들고, 심지어는 재벌들 있죠. 재벌들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좋나요, 나쁘나요? 좋죠. 그 재벌들이 망하도록 하려면은 재벌을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재벌만 잘 살기냐? 중소기업도 살리면서 하자. 말은 아름다워요. 잘못하면 재벌을 파괴하는 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재벌도 하다가 안 되니까 미국이나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 있어요. 그래 또 더 안 되면 문을 닫습니다. 재벌들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상당히 언론에 나와서 정의로운 말처럼 하고 앉았는 것들이 예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